민서는 오늘도 엄마의 폭풍 같은 잔소리로 하루를 시작한다. 대학생이 된 후 엄마의 잔소리는 더욱 다양해졌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업에 대한 잔소리가 대부분이었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니 입고 다니는 옷부터 화장, 통금 시간, 남자 조심 등 수많은 잔소리를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사실 아빠는 민서가 중학교 다닐 때 딴 여자와 바람이 나 엄마와 헤어졌다. 엄마는 그때부터 남자 조심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기 시작했다. 민서는 여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남자 문제에 대한 간섭이 없었으나 대학생이 되니 걱정이 많이 되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분명 엄마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다. 오늘도 클럽에 가지 마라, 처음 보는 남자와 술 마시지 마라 등의 잔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민서는 운명과 같은 남자를 만나 다른 아름다운 커플들처럼 자신도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야 할지 전혀 가늠이 되질 않았다. 길을 걸어가다가 번호를 물어보는 남자들은 간혹 있었지만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거부하기 일쑤였다. 민서는 학교에 도착하였고 강의실 의자에 앉자 친구 연지가 민서에게 다가왔다. 둘은 절친 아니랄까봐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며 결국 대화의 끝인 남자 이야기까지 흘러갔고, 연지는 전부터 녹음기처럼 계속 이야기하던 헌팅 술집에 놀러가서 있었던 썰을 풀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아는 언니를 따라서 헌팅 술집에 놀러가자고 민서를 꼬드겼다. 민서는 같이 술을 마실 겸 헌팅 술집은 어느 곳일까 호기심이 생겼기에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시간이 흘러 금요일이 되었고 평소보다 꾸미는 모습을 본 엄마는 또다시 잔소리를 시작했다. 민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학교를 향했다. 모든 강의가 끝나고 카페에서 연지를 기다렸고 약속 시간이 되자 연지와 아는 언니가 도착하여 불금 가장 핫한 장소로 향했다. 평소 사람 많은 장소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민서였지만 연지의 손에 이끌려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흘러나오는 술집에 들어서게 된다. 출입구에선 키가 크고 잘생긴 알바생이 민증 검사를 했고 발급받은 지 얼마 안 된 민증을 당당히 알바생의 앞에 내밀었다. 알바생은 미간을 찌푸리며 민증과 민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죄지은 것은 없었지만 살짝 긴장되었고 다행히 통과되어 젊고 패기 넘치는 남녀들이 가득 찬 테이블 사이의 빈자리로 안내받아 착석을 하게 된다. 술과 안주를 시키자마자 한 남성이 다가와 위트 있는 말로 자신의 친구들과 합석을 해도 괜찮냐 물어봤지만 아는 언니는 날카롭게 거절해버린다. 언니는 너무 형식적인 작업 멘트라며 저런 남자들은 목적이 너무 뻔하다 이유를 설명했다. 민서는 낯선 장소가 약간 두려웠지만 연지와 아는 언니가 있었기에 너무 든든했다. 그 후에도 몇 번의 헌팅 시도가 있었으나 아는 언니는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없어 보인다 등의 이유로 칼같이 거절했다. 그러다 누가 봐도 잘생긴 외모의 남자가 다가왔고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쪽 테이블과 합석을 제안했다. 그곳을 쳐다보니 훈남 2명이 그녀들의 테이블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다. 누가 봐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언니는 당혹스러운 연기를 하면서 민서와 연지를 번갈아 쳐다본 뒤 어쩔 수 없다는 듯 합석을 동의하게 된다. 그렇게 헌팅은 성사되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이어나갔고 얼굴 잘생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재미있다는 말이 맞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깨닫게 되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며 자연스럽게 남녀간이 짝지어진 듯해 보였고 민서 또한 평소 이상형과 가까운 남자 혜민과 서로에 대한 정보와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술집에서 나왔고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웠기에 노래방으로 2차를 가게 된다. 서로 분위기 좋게 노래를 불렀고 혜민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민서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졌는지 잘생긴 얼굴에 노래까지 잘하는 그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어갔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으며 처음엔 여자 3명, 남자 3명이 따로 왔으나 자연스럽게 짝지어진 각자의 커플들은 서로서로 헤어지게 된다. 그렇게 민서와 혜민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 민서는 클럽이나 헌팅 포차에 자주 다니는 친구들에게 들었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남녀는 무언의 약속처럼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발걸음을 옮긴다고 들었다. 그러나 혜민은 택시를 불러주며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택시가 도착하자 문을 열어주며 민서의 안전한 귀가를 도왔다. 민서는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느낌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마음을 열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하는 길에 민서는 휴대폰을 확인했고 부재중 전화가 10통 이상이 와 있었다. 물론 엄마였다. 엄마의 폭풍 잔소리가 두려웠지만 그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간질간질하며 웃음이 나왔다. 집에 도착하여 씻고 침대에 누웠다. 그때 카톡이 왔고 민서가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폰을 확인하자 그녀의 입가엔 자동적으로 미소가 지어졌다. 혜민이 집에 잘 들어갔냐는 카톡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장을 하며 그들은 긴 밤을 카톡으로 지새웠다. 그렇게 다음 약속을 잡게 된 민서는 아침이 돼서야 행복한 꿀잠에 빠지게 된다. 이틀 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나 영화도 보고 밥도 같이 먹었다. 그냥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3번을 더 만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 중 혜민이 민서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그 큰 손은 너무 따뜻했고 민서는 처음 느끼는 감촉에 기분이 좋았다. 그날 넓은 혜민의 품속에 안기며 호응까지 하게 된다. 그들은 연인이 되었고 민서는 그동안 꿈꿔왔던 운명 같은 사랑을 이뤘기에 죽어도 여한이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서는 혜민과 떨어지기 싫었으며 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졌다. 그래서 자취를 하고 싶다고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엄마는 노발대발하며 절대 안 된다고 민서를 쏘아붙였다. 그때 민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반항을 하며 엄마와 처음으로 크게 싸우게 된다. 다음날 아침 학교를 갈 때도 엄마와 말 한마디 인사를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이때 이후로 엄마와의 관계는 완전히 서먹해졌다. 민서는 독립을 하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다. 알바를 하다 보니 혜민과 만나는 시간이 줄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녀의 학점은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져 갔다. 결국 보증금을 모아 원룸을 구하게 되었으며 민서가 원했던 혜민과 둘만의 장소가 만들어졌다. 둘은 행복한 날을 보내며 매일 같이 살았다. 그러나 그들도 다른 연인들처럼 서로에 대해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다. 빠르게 뜨거워진 냄비는 빠르게 식듯이 민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혜민과 있는 시간도 중요했지만 자신만의 시간도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만나고 학교를 다시 충실히 다니려 마음을 먹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했고 혜민에게 친구를 만나겠다 이야기 후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친구와 술을 한잔 마시게 된다. 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폰을 확인하는 순간 민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부재중 전화가 30통이나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전부 혜민이 건 전화였고 민서는 남자친구가 나를 걱정해서 이런 것이라 생각해 내심 기분이 좋았다. 조금 늦게 집에 도착하게 된 민서를 맞이한 건 혜민이 차가운 표정과 짜증 섞인 말투였다. 민서는 혜민이 이런 행동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 처음으로 둘은 싸우게 된다. 다툼이 일어난 후 혜민이 먼저 사과하며 빠르게 화해했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된다. 민서가 조금이라도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엔 의심을 받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 의심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 둘이 싸우더라도 항상 혜민이 먼저 사과하여 금방 화해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집착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민서의 행보에 대한 간섭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며 짜증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었다. 하루는 혜민이 민서의 폰을 검사하겠다고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했다. 민서는 이런 상황이 기분 나빴기에 싫다고 거부하자 혜민은 분노를 하며 민서의 폰을 집어던진 후 발로 밟기 시작했다. 혜민이 말도 안 되는 폭력성에 너무 놀라버린 민서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판단해 헤어지자 말을 꺼냈다. 그러자 혜민은 주먹으로 벽을 여러 번 강하게 치는 것은 물론 벽에 머리를 세게 박았다. 민서는 혜민이 무서워졌기에 집에서 나가려 했다. 그러나 혜민은 민서를 강제로 붙잡고 나가는 순간 자신이 목숨을 끊겠다며 협박을 했다. 혜민의 눈빛은 진짜 무슨 일을 저질러 버릴 수 있어 보였기에 민서는 움직일 수 없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듯 혜민은 민서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했으며 다음날 새로운 최신 스마트폰을 민서에게 선물한 혜민이었다. 혜민이 진정성 있어 보이는 사과에 민서는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젠 민서의 엄마에게 찾아가 몹쓸 짓을 할 수 있다 협박은 물론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다. 이젠 행복한 사랑을 위해 자신이 만든 장소가 지옥과 같은 장소로 변해 있었다. 민서는 자신 스스로 지옥을 만든 셈이었다. 한계점에 도달해 버틸 수 없었던 민서는 엄마와 불편해진 사이로 인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친구는 남자친구가 미친놈이라며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다. 곧바로 혜민이 없는 시간을 틈타 필요한 집만 챙긴 후 친구의 집으로 대피하게 되었고 대피 후 혜민에게 헤어지자는 카톡을 남긴 뒤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카톡으로 혜민과 민서가 은밀하게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차례대로 보내왔다. 또한 민서의 엄마가 살고 있는 집 현관문까지 찍혀있는 사진까지 보내며 당장 돌아오라 협박했다. 나에게 벗어난다 해도 다른 남자를 다시 못 만나는 것은 물론 민서의 엄마의 신변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협박이었다. 그래도 민서는 이를 무시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다음날이 되었고 일을 하러 간 친구에게 연락이 와 중요한 택배가 와 있으니 택배 물건 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달라 부탁을 받게 된다. 민서는 곧바로 현관문을 열어 택배를 확인하는 순간 택배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놈이었다. 그놈은 민서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와 목을 졸라 제압했다. 알고 보니 그놈은 민서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했을 때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해놓은 상태였기에 민서가 어딜 도망가든 그놈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놈은 주방에 있는 흉기를 꺼내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민서는 물론 친구의 목숨까지 위협했다. 민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만든 지옥과 같은 둘만의 장소로 끌려가게 된다. 그곳에서 민서는 무차별 폭행과 몹쓸 행위를 당했으며 완전히 감금되었다. 그놈이 방심해 잠에 들었을 때 그놈의 폰으로 유일하게 번호를 외우고 지금 당장 생각나며 유일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엄마에게 SOS를 보내게 된다. 이 연락을 확인한 엄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민서는 다행히 구출되었고 그놈은 체포되었다. 민서는 엄마를 만나 부둥켜 안으며 서로 미안하다 사과했다. 민서는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안도를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그놈의 부모는 민서가 오히려 꽃뱀이고 내 아들은 꽃뱀에게 걸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적반하장을 시전해버렸다. 더 나아가 민서의 몸과 마음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준 그놈은 초범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 민서는 그놈이 보복할까봐 불안에 떨었고 이를 알고 있는 엄마와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사 후에도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기에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외출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직장을 구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일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그녀의 코를 강하게 찔렀다. 집안에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엄마가 먼저 잠에 들었을 거란 생각에 조용히 들어가 거실불을 켰을 때 그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안방문은 열려 있었고 벽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때 누군가가 민서에게 달려들었고 완전히 제압당한 민서가 그 존재를 확인했을 때 예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것보다 엄마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그녀의 멘탈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그놈은 민서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흉기를 들이밀며 폭행을 했고 몹쓸 짓까지 해버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고 포기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날이 밝아왔고 그놈이 방에서 나갔을 때 민서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창문으로 향했다. 창문을 연 민서는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살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난간을 넘어선 후 4층에서 뛰어내렸다. 그녀의 입장에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그녀의 의식은 살아있었다.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요청했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하여 그녀는 살 수 있었다. 민서가 의식에서 깨어났을 때 친구가 와 있었고 민서의 전남친인 범인은 도주했으나 범인 본인의 집에서 검거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던 그녀에게 큰 희망의 빛이 다시 내려왔다. 사실 그놈이 엄마를 공격한 건 사실이었지만 기절했을 뿐이었고 속박을 당한 뒤 옷장 속에 갇혀 있었다. 엄마도 구조가 되면서 비극은 끝날 것 같았지만 민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와 더불어 그놈이 언젠가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친절하고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모두가 그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죠. 빨간 모자는 할머니를 매우 사랑했어요. 할머니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빨간 모자의 어머니는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빨간 모자에게 할머니에게 갈 것을 부탁했어요. 어머니는 빨간 모자에게 바구니를 주며 그 안에 빵과 와인 그리고 여러가지 음식을 담아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빨간 모자에게 조심하라며 숲속에서 길을 벗어나지 말고 바로 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당부했어요. 빨간 모자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숲속은 아름다웠지만 빨간 모자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며 길을 잃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말을 걸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물었어요. 순진한 빨간 모자는 할머니 집에 가고 있다고 대답했고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했어요. 늑대는 교활하게도 빨간 모자에게 더 아름다운 길이 있다며 다른 길로 가보라고 권했어요. 빨간 모자는 늑대의 말에 속아 넘어가 숲속 깊이 들어갔고 그 사이 늑대는 가장 빠른 길로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늑대는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를 잡아먹고 할머니 행세를 하기 위해 할머니의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빨간 모자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늑대가 할머니인 척하는 모습을 보고도 빨간 모자는 처음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큰 눈, 큰 귀, 그리고 큰 입을 보고 놀랐지만 그때까지도 위험을 느끼지 못했어요. 결국 늑대는 빨간 모자마저도 잡아먹으려 했지만 용감한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냥꾼은 빨간 모자를 구하고 늑대의 배를 갈라 할머니까지 구했어요.